안녕하세요. 노른자TV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투자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토지 리모델링과 토지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리모델링이나 성형을 하면은 우리 이게 못생긴 사람들도 이제 돈 들여서 성형을 하면은 막 그냥 미남 미녀로 바뀌어가지고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고 아주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땅도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뭐 못생긴 땅이 이뻐지면 인기가 올라가겠죠?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인기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땅값이 3배, 4배 뛴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진짜 하면 그렇게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엔 저희 노른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제 올라오는 영상 꼭 챙겨 보셔가지고 투자 내공도 쌓으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토지 리모델링 자, 한번 볼까요? 이거 하면 돈 되나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우선은 토지 리모델링을 해서 돈이 되는 경우 언제 돈이 될까요?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저렴해야 된다. 땅값이 싸야겠지,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적어야 한다, 그죠? 그냥 이럴 경우, 자, 예로 들겠습니다. 주변 시세가 평당 100만원이다. 근데 나온 땅의 땅값이 평당 40만원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공사비가 평당 10만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원가가 얼마예요? 50만원이죠. 평당 50만원. 땅값 40에 공사비 10만원 들어갔으니까 평당 50만원이죠. 그죠? 자, 이 땅이 뭐 예를 들어서 500평이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세대로 사면은 5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리모델링을 해도 땅값과 리모델링을 해도 얼마입니까? 50이니까 5, 2억 5천. 그러니까 나는 50만원을 싸게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억, 땅값이 2억 5천, 주변 시세가 5억인데 땅값이 2억 5천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머지 2억 5천을 싸게 사고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거죠? 이게 바로 2억 5천을 벌었다는 거지. 수익 보고 들어간. 이건 바로 먹고 출발하는 거죠. 그죠? 이런 투자가 돼야겠지. 그죠? 아파트든 땅이든 금매를 찾는 이유가 바로 사자마자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돈이 되는 경우입니다. 땅이 무지막지하게 저렴해야 된다는 거고 들어가는 공사비가 적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계산을 때려봐야겠죠. 그죠? 내가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뭐 옛날에 물려받은 땅이래 가지고 근데 조금 하자가 있어. 뭐 땅이 낮거나 모양이 좀 웃기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주변 땅을 합병을 쳐가지고 이제 사들여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경사가 져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단을 쳐가지고 뭐 석축을 쌓든 그죠? 옹벽을 치던 이렇게 해서 뭐 단을 나눠가지고 택지 조성을 하던 뭐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하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뭐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경우 뭐 땅값이 시세와 비슷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이런 경우는 뭐 아까 전에 말한 평당 시세가 100만원인데 땅값이 80이야. 근데 공사비가 30이야 평당. 그러면 원가가 110만원, 주변 시세 100만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10만원을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차라리 금매나 정상적인 땅을 그냥 사는 게 낫지. 그런데 또 땅값이 80만원이나 좀 비싸게 주더라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경우가 또 있어요.
뭐 그런 데는 어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그 서울이나 경기권하고 뭐 접근성이 좋은 데들 있잖아요. 뭐 보면은 뭐 안성이나 뭐 평택, 음성, 뭐 그다음에 뭐 화성, 뭐 용인 일대나 뭐 그죠? 천안, 아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제2경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중부, 얘는 경부. 자, 이런 데서 아까 전에 시세보다 사서 공사비가 들어갔는데도 땅값이 비싸도 하는 지역들은 이런 데들. 자, 이런 데 중에서 어디가 좋겠어요? 당연히 이런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경부의 인근에 있는 뭐 안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데가 아직 저평가돼 있으니까. 안성하고 중부고속도로 죄송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런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공사나 이제 이런 일본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가지고 여기 땅값이 엄청 비싸겠죠? 비싸면은 수익이 떨어지겠죠. 땅값이 높으면. 근데 이런 데들은 접근성 때문에 안 좋아지다 그 소외받다가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수요가 또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비싼데 교통, 운송비 이런 건 비슷해 또 가는 거. 그러면 투자자들이 여기 또 개발 수요가 몰리겠죠? 근데 만약 여기 땅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정상적인 땅을 만들면 들어가는 비용이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이런 거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은 원가가 들어간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적을 때 이제 그때는 오케이. 근데 비싸다? 그러면 no. 비추천. 딱 그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지 탈출하면 뭐 5배씩 뛴다?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허황된 얘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5배가 뭐야? 뭐 10배가 뛸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예로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되나? 뭐 아무 데나 한번 찍어보죠, 뭐 지적 편집도로 봐서 자, 뭐 어디 여기 계획관리 있는데 보면 뭐 있겠죠? 이런 거면 맹지잖아,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아, 길 끄트머리 조금 붙었네. 이거 뭐냐, 맹지를 칩시다, 이거. 길 안 붙었다 치고. 그럼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맹지 탈출, 그러면 이게 맹지야, 예를 들어서. 근데 앞땅이 있어, 이렇게. 여기 길을 좀 샀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 원이야.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50이야. 이 뒷땅 맹지가. 근데 길을 터서 같은 도로에 붙어갖고 뭐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90만 원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왜? 개발 행위 허가가 나니까. 그럼 플러스 40만 원을 먹고 들어가네. 그죠? 근데 이런 길을 아무나 내주냐 말이지. 어떤 지주가 이거를 시세대로 주겠어요? 저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최소 5배 부르더라고. 근데 그냥 그 얘기하기 짜증나가지고 저는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아,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결국은 깎아가지고 한 2배 정도 더 주고 샀는데 잘 산 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은 쉽지 맹지 탈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 보시면은 그래서 초에 이제 이런 땅을 사가지고 뒤에 맹지를 작업하는으로 가는 게 순서예요. 얘를 사가지고 앞땅에 길을 낸다? 그런 사람은 잘 없겠지요? 근데 이제 뭐 상속을 받았다든지 뭐 어떤 이유로 뭐 담보 물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가 넘겨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돈이 뭐 적게 들어갔거나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돈을 많이 주고 산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맹지를 사서 이게 땅 작업이 아니라
앞땅을 해서 뒷땅을 작업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다. 왜 뒷땅은 팔고 싶어도 이 맹지는 팔고 싶어도 잘 팔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죠? 얘는 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인자는 이 앞땅이라는 거죠. 이 앞땅. 얘는 뭐 시간이 문제지 잘만 협의를 하면 헐값에 팔게 돼 있습니다. 얘. 그래서 항상 땅을 살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이 땅만 보는 살 때는 앞땅만 보는 게 뒷땅까지 다 봐야 된다 이거. 뒷땅까지 땅 따먹기 할 땅들을 땅 작업을 해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땅 작업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저희 강의에 오시면은 다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토지 리모델링을 할 때는 땅값이랑 투입 비용이 싸서 원 시세보다 저렴해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공사비까지 뽑아볼 수 있어야겠지. 그거는 뭐 업체한테 얘기하면 비교 견적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비싸다? 그러면 특수하게 뭐 땅값이나 공사비까지 비싸다. 그게 시세보다 들어간 투입비가. 근데 그런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그렇게 비싸더라도 해야 될 지역은 주변에 어떤 건축 부지가 적다든지 허가될 수 있는 땅 부지가 적다든지 항상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역, 공장이나 창고 수요, 그 다음에 숙박 수요라든지 뭐 주택 원룸 수요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지역은 내가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주변 시세보다 땅값이 좀 올라가더라도 공급이 없는 지역은 해도 된다. 그리고 맹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앞땅을 가지고 살 때 사서 뒷땅 맹지 작업을 해야지 뒷땅을 사서 앞땅을 하는 건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맹지가 나왔다면 차라리 계약 전에 이 앞땅 주인한테 딜을 보고 들어가는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뭐 뒤에 맹지가 있는데 내가 물건을 소개받았어 이런 맹지를 그러면 계약 전에 앞땅 지주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써봐서 얘한테 넘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대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투자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주하고 앞땅 지주하고 몰라야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 다 저희 실무에서 다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건축을 해서 창고를 짓거나 뭐 공장을 짓거나 원룸을 짓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공장이나 뭐 창고, 원룸 이런 거는 항상 새삥일 때, 새 거일 때 임대를 맞춰서 팔고 나오는 게 최고로 좋다. 임대 수익을 영원히 받을 수가 없다. 건물은 구축화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땅에 이런 나대지로 있어야지 나중에 팔기가 좋아요. 땅이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뭐가 줄어듭니까? 이런 나대지는 괜찮은데 이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만 그 땅을 사게 되잖아요. 당연히 철거를 할 수도 있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수요의 폭이 적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적어지니까 주유소 같은 거 봐봐요. 거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상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맨 땅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많잖아요. 숙박부터 창고, 공장, 뭐 주택, 다가구, 다세대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1, 2종 근생부터 상업용으로 이런 게 있으면은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구매욕이 떨어지고 항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건축물을 만약에 올린다면 새 거일 때 팔고 나가라. 임대 수익을 오래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결국 주변에 계속 신규 건물이 올라오면서 내 거는 구축되고 팔 때 애먹는다. 그리보다도 맨 땅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수요자가 있는 원형 그대로 가져가라. 팔아라. 가지고 있다가. 네. 근데 입지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죠? 땅값이 알아서.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땅값, 투입비 들어가는 게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리모델링을 하고 비싸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